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눌수록 시인 이윤 시인님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 등등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두 시인님의 첫 문학 이야기 Yes or No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2부니까 순서를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허수경 시인. C.S. 루이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스푸트니크의 연인, 입속의 검은잎, 노란 가방. 7개의 단어로 된 사전, 나와 너, 에머슨 수상록입니다. 네, 시를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2가지. 휴대폰과 침대. 교통카드. 2가지. 만 있으면 됩니다. 네. 나는 시를 쓰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퇴사. 아무것도 안 하기. 네, 마지막 질문은 한 문장으로 대답해 주시는 건데요. 나에게 시를 쓰는 마음이란? 긍지다. 살아가는 힘. 네, 자,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이 작가를 선택한 이유 소개해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서점에 가서 시집을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그냥 딱 집고 앞에 시를 읽고 바로 샀던 첫 시집이 혼자 가는 먼집, 허수경 시인님의 혼자 가는 먼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허수경 시인님의 다른 시도 읽긴 했지만 그 혼자 가는 먼집이 저한테 준 임팩트가 좀 강렬했는데 네. 되게 술을 마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약간 주정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식구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사실 그 시를 좀 곱씹었었어요. 네. 고등학생 때는 재밌다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었다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막 술을 잘 마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일화를 듣기로는 허수경 시인님이 이렇게 약주를 되게 잘하신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뵐 수 있다면 선생님이 저의 첫 시인이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약주를 해도 참 그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되게 애틋한 사연. 또 이윤 시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애틋한 게 전혀 아니라서 저는 C.S. 루이스가 그 나냐현대기 마지막 편을 쓰다가 완결을 못 시키고 죽었기 때문에 네. 메모도 없대요. 네. 어떤 결말인지 그냥 궁금해서긴 하거든요. 네. 제가 어디 가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뭐냐 하면 저 약간 판타지 좋아하거든요. 해리포터도 좋아하고 나냐현대기도 좋아하고 그런 걸 엄청 좋아하는데 네. 제가 처음으로 읽은 판타지이기도 하고 정말 어렸을 때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뭔가 수상한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까가 항상 궁금해요. 비슷한 얘기로 대부분 완결을 못 짓고 죽은 작가들을 항상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나중에 혹시 만나게 되면 네.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죠. 근데 그 작가분이 네. 저 사실 결정 못했는데요. 막 이렇게 되면은 그 대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쓸 수 있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그렇구나. 너무 재미있는 대답이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 고르는 거였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독자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지나치게 책을 많이 읽고 막 책을 좋아하고 막 그런 소위 말하는 고급 독자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상정해야 할 것이냐. 약간 그것도 조금 이제 고민 지점이었는데. 멀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네. 뭐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좀 이제 이 사람이 쉽고 편하게 읽을 만한 거를 추천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네. 이제 책을 고르자면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스푸트니크의 연인을 네. 제가 읽은 거의 최고의 로맨스 소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되게 좀 기묘한,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또 로맨스가 아닐 수 있는 네. 그런 책이긴 한데 그냥 거기 안에 담겨있는 그 작은 사랑, 로맨스스러운 어떤 그런 이야기의 편린들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이랑 좀 많이 비슷했었던 지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추천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입속의 검은잎. 네. 저는 이 시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서 읽은 시집이라는 말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시집 정도면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좀 이 시 좋네, 뭐 특히 뭐 빈집이라든지 네. 뭔가 이런 시를 읽고 좋네 이 정도만 느낄 수 있어도 저는 그 사람을 어떤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함께하는 이제 좋은 애인으로서 좋은 동반자로서 좀 좋게 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네. 추천을 해봤고 노란 가방 이거는 동화입니다. 네. 동화인데 리지아 보준과 누니스라는 이름이에요. 약간 라틴 문학, 환상 문학 쪽인데 저는 이 책을 잊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 읽었는데 네. 그 13살 소녀 라켈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 라켈이 노란 가방을 가져요. 어른들이 갖는 것 같은 그런 노란 가방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 안에 자신의 욕망을 넣어서 다니는 얘기예요. 욕망이 3가지가 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욕망, 네. 작가가 되고 싶은 욕망,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 네. 이렇게 3가지를 넣어 다니고 그 욕망들의 무게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어떤 욕망이 커지고 또 어떤 다른 욕망이 커지고 이런 욕망들의 무게 때문에 매일 힘겨워하면서 이제 겪는 좀 환상동화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그냥 꼭 추천하고 싶다. 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3가지 골라봤습니다. 네. 또 이은 시인님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저한테 선물을 준 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고 그 책을 선물 받고 저도 그 책을 많이 선물했던 책들을 골라봤는데 네. 사실 이번 질문이 되게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막 맨날 책 얘기밖에 안 하니까 되게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싶은데 3개만 골라야 돼서 30개 정도는 고르라고. 한 30권 정도 고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선은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은 제가 졸업한 학교가 이제 모교가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담배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네. 있는데요. 그 나무 거기 안에서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나무가 살아있는 게 대단해. 엄청 큽니다. 진짜 엄청 크거든요. 엄청 오래된 나무인데 그 나무에 이렇게 파인 구멍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누가 그 진은영 시인의 책을 놓고 쪽지를 써서 이 책이 좋으니 아무나 가져가서 읽으세요라고 해놓은 거예요. 저 1학년 때. 그래서 너무 낭만적이다. 너무 낭만적이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저도 똑같이 사서 넣어서 똑같은 쪽지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쪽지가 몇 번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의 글씨체로. 네. 그러면은 되게 여러 사람이 봤던 거잖아요. 야, 시집이 그렇게 판매가 되는구나.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진행생을 마주치면은 약간 좀 당신은 모르겠지만 저기 담배나무에 당신의 책이 항상 있다.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약간 소심해서 말은 못 해봤습니다. 네. 진은영 시인님 너무 좋으시겠네요. 네, 아마 이야기를 언젠간 해드려야지라고. 근데 그 네. 학교 같은 출신의 다른 시인분들 되게 질투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다른 시인의 시집도 있었어요. 그때. 근데 또 보면 정말 그 학교 출신 시집들만 다 넣어놓으더라고요. 이제 뭐 정급별 시인이나 네. 이런 넣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되게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인데 제가 이 책을 진짜 엄청 좋아해서 네. 막
판권별로 사고 어머. 여러 거 읽고 막 이랬는데 이건 저희 지도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책이에요. 네. 네, 저한테 주시면서 너는 좀 애가 우울한 면이 있다. 명랑해야 된다 사람이. 네. 그래서 근데 그 명랑하신데? 책에도 나오는 아, 구절 맞아요. 아닌가요?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너 너무 데카당같이 생각한다. 사람이 좀 그 타인에게서 희망도 볼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 싫어해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해서 이 책을 읽어와라.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네. 숙제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읽으면서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오히려 더 이런 생각 때문에 읽으라고 하셨구나라는 걸 많이 보게 됐고 여러 책에 제가 계속 인용을 해요.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에머슨 수상록은 이거는 사실 그 저희 선배가 저한테 준 책인데 그 철학과라면 에머슨 수상록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니체가 죽었을 때 가지고 있던 책이래요. 항상 들고 다녔대요. 니체가. 전 니체 전공자가 아니고 그 선배도 니체 전공자가 아닌데 네. 니체도 읽었다더라. 너도 읽어봐라. 그래서 근데 왜 그 가치가 되게 평이한 언어로 쓰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평이한 언어가 주는 굉장히 철학적 자극의 사유가 있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자주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선물하는데 절판이 돼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려면 중고서적에서 사야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 네. 중고서적에서 동나겠어요. 아, 그러면 좋을 텐데. 출판 계획. 네. 세 권의 작품 잘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시를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는데요. 왜 그 2가지일까요? 저는 진짜 간단합니다. 네. 저는 시를 휴대폰 메모장에 쓰는데요. 네. 제일 잘 써질 때가 이제 지하철 타고 있을 때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 아니면 일어난 직후거든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면서 좀 백수처럼 이렇게 있다가 눈 뜨자마자 쓰고 그리고 그냥 자기 전에 쓰고 그냥 그게 전 제일 효율이 괜찮았어요. 진짜 그 핸드폰으로 메모장에 시 쓰는 경우가 많다 하던데 진짜 MZ세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조금 지나면은 약간 낡은 세대의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10년 전에도 휴대폰 메모장에 쓴다는 젊은 시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시 쓰기 좋은 어플도 있다고 막 하던데. 진짜요? 팬케이크라고 민구 시인이 소개해준. 와, 추천 이따가 감사합니다. 다운받아봐야겠다. 저는 그냥 삼성 메모장을 항상 쓰고 있었는데. 네, 또 이은 시인님은? 저는 사실 시를 쓰는 시간을 분배하지 않아요.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동할 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보통 한 주에 몰아서 딱 2시간만 쓰거든요. 네. 잘 써줘도 2시간 끝나면 딱 오늘은 여기서 끝. 못 써줘도 2시간은 앉아있기 이렇게 있어서 사실 시를 쓸 때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 완성되면 쓰는 편이에요. 계속 머릿속으로만. 근데 요즘에는 아까 2가지였는데 교통카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동할 때 많이 생각을 하니까. 네. 요즘에는 애플워치에다 녹음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생각한 걸 중얼중얼 혼자 말을 하면서 녹음을 해놓는데 그걸 다시 들으면 그 부가적으로 필요 없는 생각들이 들으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그런 식으로 씁니다. 네. 좋은 꿀팁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이것인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퇴사라고 말은 했지만 타이밍이 좀 그렇게 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네. 2021년 그 신춘문예로 제가 당선 전화를 2020년 12월에 당선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바로 다음 날에 제 얼굴에 미소가 만개한 채로 웃음을 숨기지 못한 채로 매니저님께 저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핑계만 찾고 있었죠, 사실.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든 올해 안에 말은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12월까지 왔었던 거였는데 이제 계기가 딱 생겨서 이제 퇴사하고 그리고 그때는 뭐 시인이 어느 정도의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었으니까 네. 일단은 퇴사를 하고 글 써서 돈을 벌어보자라는 막연한 느낌의 그런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리고 바로 다시 아르바이트를 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사실 시를 써야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시를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 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시를 쓰고 있고 나는 시인이고 지금 문학을 하고 있고 이런 뭐랄까 자의식을 버리는 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하루 루틴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 갔다 와서 이런 그냥 루틴이랑 똑같이 생각하려고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기 아무것도 아님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왠지 네, 쿨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두 분께 처음 시를 쓰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두 분 다 어쨌든 국문과는 사실 문학과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문예창작가는 아니니까 시가 처음에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에 남다른 어떤 지점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문예창작과 입시를 계속 지망하면서 처음 시를 접한 거는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한번 시로 입시를 시창작으로 입시를 해볼까라는 단순히 시는 활자수가 많지 않고 뭔가 그걸로 입시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좀 멋없게 시작한 거긴 한데요. 근데 정작 대학에 들어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뭔가 했을 때 이게 내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계속 시를 쓰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쓰면서 뭐 힘들고 고민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이은 시인님은? 저는 사실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약간 항상 다른 시인들한테 약간 피해가 될까봐 막 솔직하게 얘기하진 않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석사가 끝나고 나서 너무 무료하고 삶이 뭔가 저에게 고자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논문 심사 끝나고 11월쯤에 그때 10월? 이때쯤이었는데 그때 그냥 학교 공고 같은 거에 신춘문예 공지가 올라왔었어요. 그냥 홈페이지에 이렇게 정보성으로. 그래서 심심한데 시나 써서 투고나 한번 해볼까? 고자극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해서 쓴 거예요, 사실. 일상이 좀 재미가 없었고 석사 끝나고 나서 철학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진로 탐색을 20대 후반 돼서 진로 탐색의 의미로 시를 썼는데 그냥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타이밍이 되게 좋아서 제가 잘 써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타이밍이 되게 좋아서 여러 기회가 생겼어요. 뭔가 등단도 할 수 있었고 책도 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다른 자아로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시가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저 약간 세상에 불만이 되게 많은 편인데 네. 그 불만을 얘기할 때 제가 철학 연구자 누구 이렇게 얘기할 때보다 시인 누구라고 얘기할 때가 더 파워가 좋았거든요. 그게 네. 되게 좋았어요. 이가 어디 가서 약간 설칠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시를 계속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얘기 많이 할 수 있고 아무 얘기나 조금 더 필터링 없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솔직한 저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약간 해방구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써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뭔가 제가 저의 결과물에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걸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내 눈에 그게 좋아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멋져 보이지 않으면 나는 이거 그만하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되게 애송이였을 때부터 시를 쓰면 그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다른 그 분들의 시도 좋지만 내 시는 내가 썼기 때문에 좋은 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매력을 느껴서 그런 문단에 데뷔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좌절을 겪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네. 시 자체는 그냥 계속 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은 시인님은 어떠세요? 저희 답변 준비하면서 이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말은 좀 멋이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마감이 있으면 그냥 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직업으로서
그 직업이라고 할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마감이 있어서 누군가 내 글이 있어야 퇴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새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직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빈곤하지만 네. 좀 그래서 왜 우리가 소설가는 가가 붙잖아요. 근데 네. 시인은 그냥 인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마도 돈이 안 슬픈 이야기. 네. 네. 그러면 다시 yes or no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마지막 질문은 나에게 시를 쓰는 마음이란? 이렇게 여쭤보았는데 두 분께서 그렇게 문장을 만든 이유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을? 긍지라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뜻밖의 단어가 저 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인터뷰 답변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긍지라는 말이 저한테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검색해봤거든요. 네. 근데 긍지가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지만 시 쓰는 마음이 좀 당당하게 하고 저를 좀 저 스스로 확신이 있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시 쓰기가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하니까 제가 낙인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도 했었는데 모든 낙인에서 도망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 시인이라는 낙인에서는 내가 어디서 뭐가 되어 있어도 계속 있을 것 같다. 계속 그거는 내가 가지고 갈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윤 시인님 산문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시를 쓴다 이런 문장도 있었는데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 주변에 그 작가가 아닌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각 제 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뭐랄까, 너무 솔직한 얘기들도 많고, 어떤 네. 친구는 산문집 처음에 나왔을 때 읽어보고, 원래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다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뭔가 이런 식으로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저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내용이 너무 내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만나서 우울한 얘기하고 막 살기 싫고 이런 얘기를 할 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친구들한테는 좀 네. 만나서 즐거운 얘기하고 싶고 이러면 그런 건강한 저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쓰고 버리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시가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가 약간 쓰레기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네. 제 감정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놀랍네요. 진짜 다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언젠가 한번은 네, 근데 왜냐면 문학은 사실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또 얘기하지 않죠. 안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두 분께서는 시를 쓸 때 또 가장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너무 꾸미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너무 자기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자기적으로 쓰는 마음을 좀 경계하고 네. 시를 쓰다 보면 내가 할 말, 그러니까 시에 입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시의 입을 트고 있는 나와 이렇게 딱 접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네. 근데 그게 안 될 때 쓰려고 하면 좀 억지로 쓰게 되고 뭔가 좀 자기적으로 네. 그냥 옛날의 나를 좀 따라하는 느낌으로 나의 그 여태까지 썼던 시들을 보면서 이걸 좀 따라해보려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쓰는 거는 조금 경계를 하고 그 입이 안 터지면 그래 치우자 라고 하고 그냥 자고 다음날 쓰는 게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네. 또 이윤 씨님 어떠세요? 저는 다 말하려는 걸 경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제가 저번 주에 북토크가 있었는데 네. 자기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진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실만 하려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저를 네. 엄청 드러내고 싶고 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막 나 지금 예술하는 나 이 자아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걸 좀 많이 죽이려고 합니다. 아, 네. 아까 친구분들의 반응하고 약간 좀 확실히 시인의 태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저를 시인으로 보지 않고 그냥 저를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네.
근데 평소에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을까요? 창작 루틴이 있거나 아까 좀 루틴이 없이 가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으시긴 했는데 책상 풍경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쓰신다고 해서 책상 풍경? 네, 제 책상은 난장판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약간 폭탄 맞았다 이런 표현을 어머니께서 진짜 많이 하세요. 네. 예, 뭐 쓰레기장이니 뭐. 근데 나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누워서 쓰지만 노트북에 한번 옮깁니다, 저는. 근데 그 노트북에 옮기는 게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해서 2차로 가는 거예요. 네. 1차를 통과하지 못한 애들은 계속 휴대폰 메모장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다듬어져야 하는 애들이고 네. 이걸 통과하면 이제 2차로 노트북으로 가는데 그거를 이제 쓰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아, 책상에서? 네. 네. 근데 그 노트북까지 간 애들은 거의 다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어쨌든 그때그때 책상을 좀 치우긴 해요. 네. 아, 이건 옮겨야 돼. 이러면서. 네. 또 이윤 씨님은? 저는 책상에서 있는 시간이 워낙 많아서 책상에 우선 이만큼 참고 서적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논문 이렇게 널려 있고 그래서 저도 되게 복잡한데 네. 저도 누가 건드리면 못 찾아요.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창작 루틴 별건 없는데 저는 초고를 보통 연필로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이제 선생님이 제 논문 쓸 때 너무 생각을 막 하니까 손으로 쓰면 이게 못 쫓아가잖아요. 생각을 손이. 그쵸, 속도가. 그걸 맞춰야 된다. 섬세하고 좀 진중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라. 이래서 그 쓰기 전에 보통 연필을 깎습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루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쯤에서 두 분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윤 시인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책 마지막쯤에 있는 영원히 영원히라는 시의 첫 부분 정도만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이윤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여기 있고 싶어.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생각해.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한 권리가 없다. 살고 싶다는 것은 너무 많은 부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고 여기 있기 위해서는 여기를 또 만들어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아닌 우리가 필요해지니까 우리는 같이 죽은 시체를 치우거나 상처받은 영혼을 만들 수는 있었지만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여기 있거나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어려웠다. 여기까지. 네, 이 문장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건 제가 되게 소중한 사람한테 편지를 썼던 거거든요. 네. 시로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허락을 받고 발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발표도 아니고 사실 뭐 블로그인가 이런 데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네. 다들 시가 되게 좀 좋아해 주셨어요. 시라고 하시면서. 네. 내가 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시를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구나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원래 시를 쓰려고 쓴 시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솔직하고 좀 직선적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라서 어디 가서 누구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 네. 네, 신인 시인님은 이윤 시인님의 낭독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시를 이윤 시인님의 블로그에 그 발표작 아카이빙에서 제목만 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라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랑 자우림 노래 중에도 영원히 영원히가 있어서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랑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이 궁금했었던 차에 이 책에서 발견하고 또 이제 내용이 노래처럼 약간 좀 직설적으로 닿는 게 있어서 그래서 좀 곱씹어 읽어봤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신인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원래 시를 읽으려고 했었는데 네. 그 시는 낭독할 일이 많지만 그 시집 앞에 시인의 말을 네.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었나 싶어서 이 재밌네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 해요. 네. 신인 시인님의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현명했었다면 나는 읽지도 쓰지도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쓰다듬고 먹이고 산책하는 사람이 되어 당신 곁에 있었겠지? 슬프게도 그런 미래는 오지 않았고 나는 부적처럼 이것을 썼다. 이 책은 당신의 안녕을 빌어줄 것이다. 감히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책들 사이에서 2023년 2월 신이인.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시인의 말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도 있지만 네. 어떤 마음을 쓰셨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시인의 말은 제가 시를 쓸 때 사실 되게 자주 울어요. 시를 쓰면서 막 눈물을 그냥 또르륵 이렇게 흘리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시인의 말 자리에 어떤 말을 넣어야 할지 몰라서 엄청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한테 되게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제가 시를 쓰는 그 기간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데 그 약간 멋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인가? 아니요. 네,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쓰는데 진짜 엄청 운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근데 약간 조금 울면은 저는 그 시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 시인의 말을 쓰면서는 엄청 울어버리니까 이거는 꼭 그냥 써야겠다라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시인의 말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었고 네. 나중에 이거를 다른 분들이 좀 좋게 그런 SNS에서나 이런 데서 좀 좋게 화제가 돼서 제 시집이 한번 역주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수고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이훈 씨님은 신인 씨님의 낭독 듣고 어떠셨어요? 저는 그 시인의 말을 가장 먼저 보잖아요. 아무튼 네. 그 시인의 말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나도 이렇게 쓸 걸 이런 생각. 저는 시인의 말이 없어요. 전 시인의 맞아요. 말이 없고 그 시인을 못 써서 안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때 제가 봤던 그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타는 그 시인의 말들을 쫙 모아봤는데 네. 그것보다 잘 쓸 자신이 없어서 안 썼어요. 그래서 쓸 걸 이게 생각을 들었는데 그걸 들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면서 저도 쓸 걸 또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왠지 큰 칭찬처럼 느껴지는. 쓸 걸. 감사합니다. 시인의 말을 꼭 시집에만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어떻게든. 이번에 나온 산문집에도 없어가지고요. 네, 아쉽네요. 자,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첫 책이 나오긴 했지만 다음 책, 물론 이윤 시인님 산문집 나오셨는데 그 다음 작업들이 기다려집니다. 독자를 위해서 어떤 방식의 작업들을 하고 계실지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 시집을 또 염두에 두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작품을 쌓고 있고요. 네. 네, 이제는 첫 시집에서 조금 뭔가 날카롭고 돌출된 얘기들이 많았다면 아마 두 번째는 조금은 더 다듬어진 느낌? 약간은 결이 정돈된 느낌의 산문시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 권 분량이 나오려면 멀었지만 요즘은 계속 산문시를 쓰게 되는 네. 시기인 것 같아서 네, 그런 예정입니다. 네. 산문시가 많이 할당된 시집이 나오게 되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윤 씨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첫 책하고 두 번째 책이 다 옛날에 썼던 글들을 묶은 게 많아서 이제는 좀 지금 내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산문은 이제 그만 써야겠다. 이제 할 말이 없다. 다 했다 이런 느낌이라. 정약용으로 한번 쓰셔야죠. 그건 논문을 쓰겠습니다. 논문 써야 돼요. 다음 작품.
편집은. 아, 농담이고, 저는 그 시집을 내고 싶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단상을 좀 모아서 시도 아닌 뭔가 모호한 책을 좀 내고 싶다는 욕망이 좀 있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같이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랑 그 친구도 10분 안에 그리는 드로잉이 좀 많아서, 네. 그 드로잉하고 저도 이제 단상들을 모아서 되게 그냥 문고판처럼 작게 딱 어딜 펼쳐도 이어지는 책을 좀 쓰고 싶은데 지금 기획을 하곤 있지만 뭐 저나 친구나 막 이렇게 모으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신춘문예 특집으로 신인 이윤 시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두 분 참여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소감.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 근데 혼자일 때보다 둘이 했을 때가 저는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답변을 생각하는 동안 옆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그 시간이 있어서 네. 좀 마음이 더 편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 네. 참, 이 스튜디오는 언제 와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 이영주 시인님께서도 너무 이렇게 나긋나긋 잘 말씀을 해주셔서 참 편안하게 있다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윤 시인. 저는 무엇보다 신인 씨한테 묻어갈 수 있게 같이 와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혼자 제가 묻어봤어요. 혼자 했으면 계속 허공을 보면서 다음에 무슨 말 하지 생각했을 텐데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사실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일과를 시작하는데 좋아하는 어떤 라디오 같은 것에 초대를 받은 것 자체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또 앞으로 두 분은 어떤 시인이 되고 싶으신지 시인으로서의 꿈도 듣고 싶습니다. 그냥 지치지 않고 오래 쓰는 시인이면은 좋겠는데, 근데 왠지 오래 쓸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계속 쓰는 거는 가져갈 것 같아서, 네. 계속 쓴다면 씀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씀으로 인해 막 불행하고, 씀으로 인해 더 슬프고 그런 시인이 아니라, 씀으로 인해 행복한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또 이윤 시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되게 오래오래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잘 쓰는 거 물론 좋겠지만 오래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나중에 저 할머니 시 쓴대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문장의 소리 다음 주 수요일 우리의 첫 책 소설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윤 신인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봄,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